삼성 스마트폰이 중국에 곧 먹힌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진짜 두려워요. 중국의 저가 파상 공세가 우리 산업을 송두리째 완전히 망가뜨릴까 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우리 정치인도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동, 아프리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중국이 40%입니다. 40%. 그럼 우리는 얼마일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휴대폰 업체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다예요. 예, 하나가 말입니다. 고군분투하는데 중동 아프리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18%입니다. 중국 업체가 40%, 트랜스의 테크노가 20%고요. 예, 중국의 샤오미가 11%, 트랜스의 인피닉스가 9%, 도합 합쳐서 40%예요. 애플도 8%, 기타가 33%인데 반해서 지금 중국 업체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죠. 이미 말입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시장에서는 끝났습니다. 삼성이 이미 중국에 먹혔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한 나라의 제조업체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테크노, 샤오미, 인피닉스 이렇게 제조업체 3개가 동시에 시장을 40% 점유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대한민국도 굉장히 많은 휴대폰 업체가 하나로 정리됐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외에 뭐 스웨덴이니 하는 스마트폰 업체들이 많았으나 결국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테크노, 샤오미, 인피닉스 계속 상승 중이에요. 왜? 정부가 뒤에서 엄청나게 밀어주니까. 정부가 밀어주니까 제조업체는 날개를 다는 거죠. 세금 깎아줘, 예, 세금 지원해줘, 인건비 지원해줘, 전기 줘, 수돗물 공짜로 줘.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에요. 중국의 현실. 그러니 이게 뭐 저가에, 예, 아프리카나 중동에 갖다 뿌려도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가로 뿌리면 말입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예를 들어 가격이 2배가 차이가 나는데 성능이 2배 차이 나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이나 아프리카 스마트폰 시장은 박살난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는 명목상 대한민국이 삼성전자가 20%로 1등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국 업체들을 보세요. 샤오미가 18%, 트랜스가 15%, 오포가 15%, 비보가 15%, 중국 업체 점유율이 무려 말입니다. 60%입니다. 여기도 끝났다고 봐야 되죠. 여기도.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성장세는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 성장세를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지를 못한다. 삼성전자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 고군분투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 중국은 내부에 불황이 와서 지금 해외로 수출을 하지 않으면 다 망할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말입니다. 저가로 전 세계에다 뿌리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박살나고, 삼성전자만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면요, 삼성전자가 더 최악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애플도 박살날 수 있다는 것 저는 지표로 보인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애플까지도 상황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모든 게 말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지금 그런 지표를 보면 삼성전자가 안타깝게도요, 2023년에 2위로 밀려났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애플이 20.1%로 1위, 삼성전자가 19.4%로 2위입니다. 애플은 1.3% 올라간 데 반해서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샤오미가 12.5%로 따라오고요. 오포가 8.8%로 따라왔고요. 그리고 트랜스가 8.1%로 따라왔습니다. 문제는 샤오미, 오포, 트랜스를 합치면 이게 삼성전자는 당연히 넘고요.
애플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되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24년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봐서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최악의 상태가 되겠죠. 저는 이렇게까지 중국 업체가 파상 공세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공룡 야당이 법을 바꿔주지도 않았고요. 제도를 개선해 주지도 않았고요. 최저임금을 낮춰주는 거나 주 52시간제를 바꿔주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 강화해서 오히려 기업을 옥죄고만 있거든요. 그러면 샤오미나 오포나 트랜스가 삼성을 언제든지 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삼성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주 52시간제 도입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맞닥뜨려졌고요. 그 현실이 지금 우리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 삼성폰마저도 중국에 먹힌다. 이런 말이 나올 지경이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 경제가 심각한지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정환진이가 너무 비관적으로만 경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아니에요. 해외 언론을 보세요.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일본의 니케이나 아니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나 이런 해외 언론을 보세요. 해외 언론을 보면 저하고 시각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다는 말도 하는데 저는 치우쳤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는요 비정상이 정상화가 돼 있어 갖고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정환진이가 지극히 정상입니다. 경제는 지금 최악의 어떤 단계에 들어섰는 거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 약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상황 진짜 제조업의 초토화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기업이 우리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주지 않는 한 기업은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측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환진 TV를 운영해 오면서 지표를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그 지표들이 현실에서 다 일어난 거 보셨잖아요.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태로 저는 몰고 갈 수밖에 없다. 그 상황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제발 기업이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기업을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생존할 가능성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점점 다가온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다는 뜻입니다.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다시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